자, 보겠습니다. 국어에서는 일반 어휘처럼 문법 형태 속에서도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로 쓰이거나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전자로는 현대국어에서 명사 높이에 쓰인 명사 파생접사 이와 부사 높이에 쓰인 부사 파생접사 이를 예로 들 수 있다. 명사 파생접사 이는 여러 의미로 쓰인다. 예컨대 놀이에서는 뭐뭐하는 행위의 의미를, 구두닦기에서는 뭐뭐하는 사람, 연필깎기에서는 뭐뭐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낸다. 후자로는 현대 국어의 명사 파생접사 이와 음을 예로 들 수 있다. 자, 중세 국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중세 국어에서도 명사 파생접사 이와 명사파생접사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파생접사이도 있대요. 저 형태가 똑같습니다. 가령 현대 국어의 길이와 마찬가지로 길이의 이는 형용사 어간에부터 명사도 만들고 부사도 만들었다. 또한 이는 사리처럼 동사 어간에부터 뭐뭐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냈다. 뭐뭐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냈대요. 행위의 의미. 그러나 뭐뭐하는 사람, 뭐뭐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자, 다음 단락. 중세국어에서 명사 파생 접사 이처럼 용언 어간에 붙는 명사 파생 접사가 하나가 더 있나 봐요. 의라는 게 있어요. 이 의는 이와는 달리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대요. 즉 부사 파생 접사로는 쓰이지 않았답니다. 또한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에로, 양성 모음 뒤에서는 에로 쓰였다. 그러면 의는 언제 쓰였다? 음성 모음 뒤에서는 의라고 하는 접사를 사용했다. 그 뜻입니다. 접사이는 중세국어 이 모음이 양성 모음도 아니고 음성 모음도 아니어서 모음 조화는 무관하게 결합을 했대요. 그래서 얘가 나와 있어요. 너비도 같이 하고 넓이도 같이 하고 높이가 다섯 자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의는 음성 모음에는 양성 모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한편 중세국어에서는 의라는 것이 관형격 조사와 또 뭘로 쓰이냐면 부사격 조사로도 쓰였대요. 즉 형태가 같다는 얘기고요. 관형격 조사는 평칭의 유정 체언되어 쓰였고 평칭이라는 말은 높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관형격 조사는 평칭의 유정 체언, 평칭, 유정 사람이나 동물을 유정명사라고 그러지요. 뒤에 쓰였고 부사격 조사는 서술어와 호응하여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에서 쓰였다. 그런데 이들 의도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뭐 애가 쓰였고요. 의는 음성 모음 그래서 범의 뼈나 사람의 무리에 무태 다니는 밤에 나가지 아니하는 그랬잖아요. 범의 할 때 의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다는 얘기고요. 의가 뭐다? 음성 모음으로 쓰인 것이고 사람의 무리에 마찬가지로 관형격 조사 여기에서는 사람 하고서 양성 모음
그 다음 무태 단위는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럼 부사격 조사, 무트해서 모 음성, 마찬가지로 밤에 나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니까 이것도 부사격. 그런데 밤에 해서 뭐 요건 양성.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이라는 것은 명사, 파생, 접사, 부사, 파생, 접사로 쓰인다. 의라는 것은 명사, 파생, 접사로는 쓰이는데 부사, 파생, 접사로는 쓰이지 않는다. 양성모음 뒤에서는 에라고 하는 명사, 파생, 접사가 쓰이고 음성모음에서는 의라고 하는 명사, 파생, 접사가 쓰인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근데 의라는 것은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는데 양성 모음 뒤에서는 에라고 하는 관형격 부사격 조사가 음성 모음에서는 의라고 하는 관형격 부사격 조사가 쓰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1번 현대국어의 서의는 뭐뭐 하는 행위가 아니죠. 어떤 도구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현대국어 놀이에서의 이는 중세국어 사리에서의 이와 달리 뭐뭐 하는 사람. 자, 이것도 틀렸죠. 어떤 행위의 의미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중세국어 길이처럼 중세국어 길이도 명사와 부사로 쓰였다 그랬잖아요. 요거 분철하면 길 플러스 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의라는 것은 명사는 파생하지만 부사는 파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로 쓰였다. 요 말이 잘못됐지요. 자, 그 다음 중세국어에서 접사에가 붙어서 파생된 단어는 두 가지 품사로 쓰였다. 자, 봅시다. 에라는 것은 뭐로만 사용된다? 명사, 파생, 접사로만 사용된다. 따라서 두 가지 품사라는 말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 중세 국어에서 체언의 의가 붙은 것은 체언의 의가 붙었다 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된다? 관형격 조사나 부사격 조사다. 따라서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관형어가 될 것이고 부사격 조사로 판단이 되면 부사어가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보기 중세국어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볼게요. 곁의, 곁에라고 해가지고서 무슨 조사? 부사격 조사로 쓰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무비에 그러면 국 플러스 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현대어를 보게 되면 구비예라고 해서 조사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는 뭐다? 체온이다. 즉 명사 파생 접사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기억에서 곁의 의는 모음주어에 따라서 결합한 모음주어에 따라 결합했지요. 음성. 부사격 조사군 맞는 말이고요. 니은에서 구비의 의는 모음주어에 따라 결합한 부사 파생 접사군 이게 틀렸습니다. 부사 파생 접사가 아니라 명사 파생 접사죠. 왜? 현대어 풀이게 되면 에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발기는 뭐에 뭐가 됐다? 플러스 2다.
이는 뭐다? 부사 파생 접사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현대어 풀이를 보게 되면 밝게 비추다 라고 해서 용언을 수식하고 있잖아요. 즉 용언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 글짓기에 글짓 플러스 여기서 이는 뭐다? 명사 파생 접사. 어떻게 한다? 뒤에 뭐가 붙어 있다? 조사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에라고 하는 조사가 있잖아요. 따라서 글짓기라는 건 명사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는 명사 파생 접사가 붙은 거고요. 그 다음 그 다음 딸 플러스 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애는 뭐다? 관용격 조사다. 자, 그럼 볼게요. 3번 발기에서 이는 무음조와 무한하게 결합한 부사 파생 접사다. 맞는 말이고요. 이라는 건 모음조와 무관하다 그랬고요. 글짓기의 이는 모음조와 무한하게 결합한 명사 파생 접사다. 맞는 말. 이는 모음조와 무관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 딸에서 애는 모음조에 따라 관형격 조사다. 그죠? 여기 보면 의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로 풀이했기 때문에 애라는 건 관형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보겠습니다. 자, 표기 기억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민수. 영희야, 우리 둘이 뭐하고 놀까? 우리 둘 누구하고 누구? 민수, 영희. 민수품에 있는 강아지를 가리키며 얘. 얘가 전에 말했던 봄이야. 봄이 동생 소미는 이거 다 강아지고요. 집에 있고 봄이랑 뭐하고 놀까? 우리 강아지 별이는 실뭉치로 좋아해서 우리 둘 누구하고 누구? 영희, 그 다음에 강아지 별이. 칠뭉치를 자주 가지고 놀아. 너네 강아지들도 그래? 민수. 칠뭉치는 둘 다 안 좋아해. 둘 다 안 좋아해. 다른 얘기는 민수의 강아지. 누구하고 누구? 봄이, 소미. 강아지, 봄이, 소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공은 좋아해서 우리 셋은 우리 셋, 민수, 봄이, 소미 이렇게 되겠죠. 자, 공을 챙겨오긴 했어. 영이. 그렇구나. 별이는 실뭉치를 좋아하니까 다음에 내가 혼자 나오고 내가 별이랑 나오면 그때 우리 셋이라는 건 민수, 영이, 별이를 이야기하고요. 실뭉치를 가지고 놀면 되겠다. 그러자. 그럼 오늘은 우리 셋은 민수, 영희, 봄이.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자, 그 다음 38번. 미출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가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필수는 뭐가 있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 성분이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관용어하고 부사어는 필수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에서 이곳의 지형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유리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서술어가 지금 유리하다예요. 막다가 아니라. 그죠? 그러면 유리하다. 뭐가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두 자리 서술어. 그럼 여기에서 침입을 있잖아요. 목적어. 이 목적어는 막다의 필수 성분입니다. 이 목적어, 이 막다가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막다의 필수 성분이 침입을 하고 이라는 목적어예요. 따라서 이 문장을 가지고서 다시 분석하면 유리하다, 뭐가 지형이 뭐뭐 하기에 유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두 자리 서술어. 자, 이 침입을 요거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 그 광물이 원래는 귀금속에 속한다. 몇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일단 문제 보면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맞고요. 그 다음에 종류라고 하면 뭐하고 뭐가 들어간 거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지형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고요. 얘가 뭐가 된다? 부사어가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광물이가 뭐가 된다? 주어. 귀금속에가 뭐가 된다? 부사어. 그래서 답이 1번. 자, 필요로 하는 필수물의 개수 2개. 됐죠? 그 다음에 종류도 주어하고 부사어로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그 다음 2번. 그는 바람이 불기에 옷깃을 여몄다. 그는 옷깃을 여몄다. 얘도 두 자리 서술어. 손필 두 개. 근데 얘는 뭐다? 목적어. 그래서 종류가 다르고요. 그래서 잘못됐고요. 우리는 원두막을 하루 만에 지었다. 이것도 두 자리인데 마찬가지의 목적어. 종류가 다르고요. 나는 시간이 남기에 그와 걸었다. 나는 걸었다. 라고 해서 얘는 한 자리 서술어. 됐고요. 나는 구호품을 수호 지역에 보냈다. 뺄 게 없습니다. 몇 자리? 세 자리. 자, 39번입니다. 보기는 준말에 관한 한글 맞춤법 일부. 이를 적용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선택해 볼게요. 기억을 적용하면 기억은 그냥 준 대로 적는데요. 즉, 날이 개었다, 줄면 겠다. 됐죠? 그냥 어시 어울려 줄 때 준 대로 적는데. 그 다음, 나무를 베어에서 줄면 어자 빼면 됩니다. 배로 적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을 적용하면 니은이 뭐냐면 오, 우로 끝난 어원에 아, 또는 앗, 엇이 어울려서 와나 워가 될 때에는 그냥 와, 워로 적는데요. 그럼 꼬와가 줄어. 그러면 줄면은 꽈, 쓰었다는 썼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말.
자, 3번 미음을 적용할 때 발로 차에 이가 붙은 차이에 얻다를 붙으면 채었다로 적을 수 있다. 자, 볼게요. 결국은 차이 얻다 이거잖아요. 차이 얻다. 근데 이거를 미음을 적용하래요. 미음 뭐냐면 아에다가 이가 오면은 그냥 에로 적는데요. 즉 아에다가 이로 하면 에로 적는데. 그러면 채 얻다 맞는 말이죠. 됐나요? 근데 하나 더 볼게요. 차이 얻다를 리을을 적용해 봅시다. 리을. 리을이 뭐냐면 이 뒤에 어가 오면 이 뒤에 이렇게 어가 왔대요. 이 뒤에 이렇게 어가 왔대. 그럼 뭘로 적는다? 여로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데요. 그럼 어떻게도 적을 수 있다. 차였다. 이렇게도 가능하다.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차이였다의 준말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미음을 적용하면 채였다. 리을을 적용하면 차였다. 이렇게 적는 게 둘 다 가능하고요. 자, 4번 선택지. 미음을 적용한 후 디귿을 적용할 때 미음을 적용한 후 적을 때 어간벌에 쏘이다 할 때 그 쏘다예요. 쏘에 이가 붙어 쏘이에 어가 붙으면 쇠로 적을 수 있다. 오케이 볼게요. 쏘이 그러면 5하고 2가 하면 준대로 적는데요. 그러면 뭐가 된다? 쇠. 거기에다가 뭐가 붙는다? 어가 붙는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 디귿을 적용하면 디귿 같은 거는 왜 뒤에 어가 오면은 왜로 적는데요. 왜 뒤에 어가 붙으면 왜로 적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쇠. 이가 되겠죠. 그래서 4번 선택지도 맞는 말.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쏘이 얻다. 이 준말. 일단은 쏘이가 줄면은 뭐가 된다? 쇠 얻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또 쇠 얻이 주면 뭐가 된다? 쇠다. 이렇게도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 쏘이 얻다를 아까 마찬가지 이하고 얻이 줄면 뭐가 된다? 쏘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쏘였다의 줄만은 쎄였다, 쐈다, 쏘였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될 수 있지요. 자, 5번입니다. 미음을 적용할 이유를 정할 때 어간 누에 이가 붙은 누 위에 어가 붙으면 뉘어로 적을 수 있다. 자, 볼게요. 그러면 결국은 누이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음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뉘어 이렇게 되죠. 그쵸? 그렇게 되면 미음을 적용하죠. 리을을 적용할 수 없어요. 이해됐나요? 따로 그냥 적용해야 돼요. 누이어에 리을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면 누여 이렇게 되죠. 결국 미음을 적용하면 뉘어가 되는 거고 리을을 적용하면 누여가 따로따로 되는 거지 미음을 적용한도 리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더 볼게요. 누이었다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적용을 하면 뭐가 된다? 뉘었다가 준말이고요. 하나 더 보면 누이었다에서
이엇을 적용하면 그러면 누였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누이었다의 준말은 뉘었다 또는 누였다 두 개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미음을 적용하고 리을을 적용할 때라는 말이 틀렸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